자, 반갑습니다. 배낭 민족의 레알블라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약간 데크 위에서 쳐가지고 이 텐트의 느낌이 정확하게 잘 살렸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잔디가 예쁘게 펴 있는 곳에 와서 아마 텐트를 좀 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져온 텐트는 비가그네스 배틀마운틴 3인용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이 텐트도 역시 비가그네스 앰버서더를 하면서 이제 지급을 받게 된 텐트인데, 일단 배틀마운틴 3는 국내에서 정말 보기 힘들어요. 지금 제가 들고 온 모델은 완전 노란색 플라이를 가지고 있는 풀체인지 된 모델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배틀마운틴 3의 전신 모델도 국내에서는 참 보기 힘든 텐트였죠.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텐트는 국내 환경에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약간 너무 오버 스펙이거나 혹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는 떨어지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 환경에서는 사실 이 텐트를 쓸만한 곳이 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사용자층도 확실히 적겠죠. 네,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면은 배틀마운틴 3에 대한 리뷰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반인을 겨냥한 모델이라기보다는 전문 산악인을 위해서 겨냥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로 보는 유튜브에서 이런 리뷰 영상을 찾아보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국내 비가그네스에서 이 텐트를 판매하기 위해서 가져온 데는 아무래도 국내의 산악 환경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주 이렇게 평온하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햇빛이 따뜻한 곳도 있지만, 엄청난 바람이 부는, 보통의 텐트들은 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나올 만한 그런 공간도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가져온 이런 배틀마운틴 3 같은 텐트들이 아마 빛을 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텐트 설치를 하고 실내외 자세히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텐트 설치를 다 했어요. 텐트 설치를 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더블홀 텐트의 설치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너 텐트 먼저 설치하고 그 위에 플라이 뒤집어 씌워서 팩 받고 끝. 간단하죠. 다만 오늘 가져온 배틀마운틴 3 같은 경우는 강한 바람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폴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폴이 크로스되는 포인트가 많아질수록 바람에 견디는 강도가 보통 높아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폴이 최대한 많이 크로스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H자로 생겨있는 기본적인 은색깔 폴 1개, 그리고 짙은 회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각각 이제 양쪽으로 뻗어가는 이제 리치폴 같은 개념의 2개, 전시를 만들어주는 폴 1개 해서 총 4개의 폴로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H폴이 굉장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 6개, 7개 정도의 폴을 가지고 가는 느낌으로 들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가그네스 배틀마운틴 3 처음에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백패킹 텐트는 절대 아니에요. 강한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고강도의 텐트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런 텐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그네스에서도 판매하는, 그러니까 상품 설명에 적혀있는 표현 그대로를 따와서 말씀드리면, 실내 공간이 넓고 그리고 사계절이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벼운 산악형 텐트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볍다의 기준이 과연 이 가볍다의 기준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고, 일단 설명사항은 그래요. 가볍다,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그리고 굉장히 극한의 환경, 하시한 환경에서도 사용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텐트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텐트를 사용을 해보면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다만 안정적인 느낌을 걷는 대신에 무게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색깔은 굉장히 센 노란색이죠. 우리가 인터넷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봐지는 7, 8,000m급 굉장히 높은 고도의 베이스 캠프에 가면 이런 센 노란색의 텐트들이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셰르파 중에 한 명이 시어링 돌제라는 셰르파의 제안에 의해서 이 노란 색깔 스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란색 스킨은 사실 불교에서 미요로상마라는 신이 있대요. 그 신의 피부 색깔이 이 노란색이라서 그 시어링 돌제라는 셰르파가 산을 등정할 때 불교의 기운을 받아서 안전한 산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색상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어링 돌제라는 셰르파는 에베레스트를 16번 등정했다고 해요.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배틀마운틴 3를 개발할 때 참여를 해서 이런 색상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좀 해서 제작된 텐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접근을 했을 때는 조금 모자란 스펙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과도한 스펙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고고도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하게 텐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m급에서 사용하는 그런 백패킹 텐트들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와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상 스펙을 설명하는 방식대로 무게 크기 순으로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무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 중에 제일 무겁습니다. 비가그네스에서 제시하는 플라이 앤 패스트 웨이트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플라이랑 그라운드 시트랑 폴만 들고 갔을 때 무게가 2.49kg입니다. 그래서 2.49kg, 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상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텐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너와 플라이가 다 들어갔을 때는 3.6kg이 나오고, 이너, 플라이, 폴, 팩, 파우치 다 했을 때는 4kg이 나옵니다. 가볍진 않죠. 크기나 구성에 비해서는 무거운 건 아니에요. 이런 익스페디션급 텐트에서 4kg는 아까 비강을 설명한 대로 이제 라이트웨이트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만한 무게이긴 해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4kg란 말은. 그리고 실내 공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서도 머리가 닿지도 않고, 그리고 뭐 가로로도 뭐 될까 말까 한 수준의 폭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면서도 4kg이란 무게는 사실 라이트웨이트라고 할 만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백패킹 환경에서 무겁다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크기는 넓습니다. 큽니다. 일단 왜냐면 딱 지금 보시다시피 길이도 굉장히 길죠. 근데 이제 플라이가 앞전실, 후전실, 후실 다 포함된 길이가 꽤 길긴 하지만 이너 텐트만 봐도 꽤 긴 편에 속합니다. 이너의 길이 머리 쪽과 발 쪽으로 하면은 2m 18cm, 218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너의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가장 육각형의 넓은 면을 치자면 224cm가 나와요. 발 쪽, 머리 쪽 좁은 쪽을 봐도 152cm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인용이라고 하지만 3명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각형 매트로는 3명이 못 쓰죠. 사각형 매트, 미디움이나 라지 매트를 2개를 쓰면은 딱 여유롭게 2사람이 쓸 수 있고 양쪽에 짐과 옷들을 보관할 수 있는 사이즈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사이드 쪽은 짐을 놔둘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보여지긴 하지만, 머리 쪽과 발 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각형 매트를 놓기에는 조금 좁을 수도 있습니다. 3명이 쓰기에는. 그래서 2명이 쓰면 굉장히 넓고, 극한 환경에서는 3명이서 잘 예쁘게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실의 크기는 일단 이너의 길이가 2m 18cm고, 일단 넓은 쪽, 그 폴이 하나 들어가 있는 넓은 쪽 전실의 길이가 102cm, 그리고 발 쪽에 좁은 전실이 71cm입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170에 218이니까 한 4m 되겠네요. 4m 조금 안 되는 그런 총 길이를 보여줍니다. 근데 4m라는 길이는 사실 그 우리 힐레베르그 텐트 리뷰할 때 이런 말씀드렸지만, DCT 계열을 가게 되면 거의 5m 육박을 하죠. 그래서 뭐 4m가 아주 길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냥 이제 소재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소재가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 플라이가 노란 색깔, 예쁜 이 노란색 플라이가 나일론 립스탑은 아니에요. 폴리에스터 립스탑이긴 한데, 근데 내수압이 좀, 저는 처음에 제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내수압이 이게 맞나 했는데, 내수압이 1200mm예요. 1200mm면 한 10데니에서 15데니어스는 초경량 텐트들의 수압이죠. 보통 1000에서 1500 사이를 초경량 텐트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익스페디션급 텐트가 왜 1200밖에 안 되는 내수압을 보여주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바람이나 눈이 쌓였을 때 대비해서 이 무게를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천에는 자외선 저항성을 높이는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해수면에 가까운 지표에서야 이 자외선이 그냥 자외선이지만 사실 8000m급 올라가면 그 자외선 굉장히 우리가 강하다고 하죠. 강한 자외선 노출되기 때문에 합성 섬유들이 금방 이 자외선에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텐트 같은 경우는 내수압을 올리는 방향보다는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서 극한 환경에서도 이 원단의 내구성을 이제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플라이는 1200밖에 안 되지만 바닥은 좀 높아요. 바닥은 1000mm의 내수압을 가지는 나일론 테피터 원단에 이제 폴리우레탄 코팅을 한 원단을 쓰는데, 바닥면이 높은 이유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눈밭에 텐트를 치게 되면은 누웠을 때 체온에 의해서 바닥면에 있는 눈은 계속 녹아가거든요. 눈이 녹은 물들이 내부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바닥 내수압은 또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로 그라운드 시트를 안 쓰고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돌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너 텐트가 손상을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바닥면은 좀 더 두꺼운 원단과 강한 내구성을 확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이너를 구성하는 솔리드 원단의 경우에 나일론 립스탑, 그리고 메쉬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 메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스펙은 다 확인하셨고 실내외 디테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외 돌아가면서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겉에 보이는 이 노란 색깔 컬러의 플라이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수압은 약합니다. 지금 햇빛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텐트들보다 훨씬 더 내구성 높다, 잘 분해되지 않겠죠. 그런 부분은 믿음직스럽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아까 지금 전면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하나의 폴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 굉장히 넓은 전실, 그리고 뒤쪽에는 조금 좁은 전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넓은 전실의 경우에는 지퍼가 크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포를 열어보면 이렇게 넓게 이제 열리는 형태를 가지죠. 훨씬 더 넓은 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배낭이라든지 각종 짐들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크기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뒤쪽에 있는 전실은 조금 좁아요. 그래서 뒤로 가보면 일단은 문을 여는 방식도 전면도 같은 경우는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방식이지만 뒷면 같은 경우는 반쪽짜리만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간이 그렇게 넓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 우리가 짐이 잔뜩 쌓여 있는 곳으로 출입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 편을 짐을 가득 이제 각종 세 사람이서 사용한다 기준했을 때 세 사람의 배낭을 각각 딱딱딱 놓는다면 반대편을 주출 입구로 사용하는 거죠. 반대편으로 해서 신발 등은 여기에 보관을 하고 쉽게, 그리고 또 이 이너 공간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쉽게 막 기어 들어갈 필요 없이 쉽게 쏙 안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출입구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 일단 도어 지퍼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진짜 잘 움직입니다. 이게 기술이죠. 한겨울, 정말 추운 겨울이 되고 약간 습한 상황이 되면은 지퍼가 이빨들이 얼어붙어 가지고 지퍼가 안 열릴 때가 많습니다. 지퍼에 눈이 쌓이거나 혹은 물 빗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좀 막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스톤 플랩이라고 이름 붙은 것처럼 이 벨크로가 두 군데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어지간히 불어도 내부로 지퍼를 얼어 붙일 만큼 스며들지 못합니다. 반대편 역시도 벨크로를 다 붙여놓게 되면은 이렇게 어지간히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눈보라가 치더라도 이 내부에 있는 지퍼까지 꽁꽁 얼릴 만큼 눈이 쌓이도록 놔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지퍼가 얼더라도 이 눈이 꽁꽁 얼어가지고 지퍼가 안 열리는 그런 현상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벤틸레이션은 하나, 둘, 반대편에도 각각 하나씩 해서 총 4개의 벤틸레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제 벤틸레이션 각도도 잘 보셔야 돼요. 전에 제가 리뷰했던 L찰텐 영상 보시면 한겨울에 눈이 막 오는 환경에, 눈보라가 치는 환경에서 L찰텐을 썼을 때 어땠었나요? 이 상단에 있는 벤틸레이션, 이렇게 누워있는 벤틸레이션은 내부로 눈이 막 들여쳐가지고 벤틸을 다 막아버렸죠. 그래서 상부에 이렇게 편편하게 벤틸레이션이 뚫려 있을 때는 눈보라가 치면서 내부의 벤틸을 눈이 다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 형태, 각이 크게 져 있는 형태의 벤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보라가 치더라도 이 내부까지 들어가서 여기 쌓일 일이 없겠죠. 설령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이 높은 각도 때문에 흘러내릴 겁니다. 눈이 오는 환경에서 벤틸레이션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잘 덮여 있거나 혹은 각도가 크게 져 있어서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일부 경량 텐트들 중에서 보면 상부에 이렇게 거의 누워 있듯이 눈이 정말 잘 쌓이도록 만들어 놓은 건 눈이 올 때 쓰지 말라고 만들었거나 혹은 눈 올 때 테스트 안 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비가그네스 로고가 이게 크게 막혀 있고, 그리고 문 앞에도 비가그네스 로고와 함께 배틀마운틴 3라는 로고가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가이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 있어요. 일단 가이라인, 여기 문을 잡아주는 가이라인이 있고, 가이라인은 바람이 불 때 텐트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힘이 고르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금속재 링으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가이라인이 이렇게 움직여도 전체적으로 이 3개의 포인트에 힘이 고루 받도록 설치되어 있고, 잘 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밑에 링에서도 움직이지만 상부 링에서도 이렇게 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힘이 정말 고루 잘 받도록 잘 설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링으로 된 거는 전면에 이 후실, 작은 전실이 있는 곳에 1개, 그리고 이 앞에도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위아래로도 움직여도 되고 좌우로도 움직여도 되는 이런 구조로 1개, 그리고 전실 문에도 1개, 이렇게 해서 가이라인 한쪽에 3개씩 해서 총 6개의 가이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너 텐트의 모양입니다. 일단 대치형으로 생겼고 굉장히 아름답죠. 예쁘죠. 그래서 지금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이가 좀 높아서 되게 뚱뚱해 보이고 짧아 보이지만 사실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길이 같은 경우 2m 18cm,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 육각형으로 생겨 있는 제일 끝과 끝부분 같은 경우는 2m 24,
그래서 굉장히 넓은 형태를 크기를 보여줍니다. 좁은 쪽도 이제 150cm 정도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쓰기에는 굉장히 광활한 환경, 세 사람이 쓰기에도 충분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일단 배색은 노란색과 회색깔로 이루어져 있고, 도어의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솔리드 구성입니다. 전면 도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반쯤 메쉬가 오픈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반 딱 나눠서 반을 메쉬로 열 수 있습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닫아놨죠. 그래서 닫게 되면은 이렇게 실내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이 반만 메쉬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플라이를 덮어씌운 상태에서 폴 구조가 정확히 안 보였는데, 지금 폴 구조를 보시면은 큰 H자 형태의 폴이 한 개가 메인 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면과 후면 편의상 앞과 뒤를 공간을 들어 올려주는 그 진의 색깔 폴이 하나 더 존재를 하죠. 그래서 총 3개의 폴인데 대충 한 5개 같은 3개의 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클립들은 각 폴들은 일단 텐트의 모서리에는 이렇게 금속재 아일렛, 원형 아일렛에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텐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그 텐트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아직 전통적인 방식의 금속재 아일렛을 사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폴의 두께는 굉장히 두꺼워요. 우리가 기존에 보는 백패킹용 텐트들보다 한 1mm 정도 이상 두껍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9mm에서 10mm 가까이 되는 9mm, 10mm 정도 되는 두꺼운 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끝부분은 아일렛으로 체결되고, 중간 부분은 트위스트 클립이라는 건데 굉장히 놓고 빼기가 편해요. 지금 빼보면은 그냥 이렇게 밀면 빠집니다. 빠지고 꽂을 때도 이렇게 딱 걸어주면 걸립니다. 그래서 놓고 빼기가 굉장히 편해서 광고에서도 비가그네스에서도 홍보하기를 장갑을 끼고도 손쉽게 클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장갑을 끼더라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손에 고프로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한 손으로 놓고 빼기도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지금 텐션이 강하게 걸려 있어서 이렇게 잡아 당겨야 되지만 한 손으로도 충분히 클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그 체결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2개의 폴을 동시에 걸 수 있도록 좀 꽤 큰 클립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상단의 허브 쪽에는 H클립, 그래서 이렇게 놓고 빼기가 쉬운 이렇게 걸려있는 형태의 H클립이 돼 있어서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걸리게 되면 쉽게 빠지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텐트의 전체적인 폴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되고, 원단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나일론 립스탑 이고, 도어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의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실제로 봐도 구성 자체가 이게 얇은 나일론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나일론을 사용했고, 그리고 메쉬도 폴리에스터 메쉬가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텐트의 4kg이라는 무게는 여기서 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너 텐트의 외부에서 본 이너 텐트의 특징은 이 정도 다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웨이 지퍼로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접어 둘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고리에 걸어서 도어를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에 들어왔을 때 실내는 일단 엄청 넓습니다 라고 인식 딱 느낌이 와요. 일단 제가 지금 모서리 끝부분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뻗어도 저만큼 더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길이를 보여주고, 이쪽 방향으로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텐트를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수납 공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 공간은 기가 막힙니다. 일단 자, 위쪽부터 살펴볼게요. 위에 상단에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편과 뒤쪽 편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만 먼저 살펴보자면, 천장 부분에 이 전체가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 수납 공간. 자, 크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폰을 넣게 되면은 이어폰 홀이 있어서 이어폰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홀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옆쪽에 있는 수납 공간이 기가 막힌데, 이게 명칭이 3D 머시기였는데, 여튼 이렇게 웨빙을 살짝 풀게 되면은 짐의 크기에 따라서 웨빙을 풀어서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 텐트는 익스페디션급 텐트예요. 고산 환경에서 쓰는. 그렇기 때문에 고산 환경, 우리가 히말라야 영화를 보더라도 그분들은 굉장히 두꺼운 우모복들을 입고 있죠. 원피스라든지 투피스로 입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큰 옷들은 실내에서 벗고 있다거나 할 때 옷을 보관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땀 등에 의해서 젖게 되면은 결국 이제 말려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큰 포켓이 아주 활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러브라든지 혹은 양말이라든지 등등 이제 장비들을 말릴 때 이런 큰 포켓들은 여기 올려놓게 되고, 그리고 이 큰 포켓 안에 또 작은 포켓들이 각각의 텐션이 강하게 걸려있는 포켓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서, 지금 이 실내에 있는 포켓을 따져보자면 당겨서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실내에 있는 포켓을 살펴보자면 일단 상단에 이 굉장히 광활한 포켓, 그리고 측면에 여기도 1개, 2개, 3개, 그리고 이 전체가 또 넓은 거 큰 걸 넣을 수 있는 포켓 해서 이 텐트에 총 있는 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 8, 9, 10개의 포켓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10개의 포켓도 굉장히 큰 크기로 있어서 뭐 세 사람이서 3개씩만 나눴어도 뭐 싸울 필요 없이 넓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비가그네스에서 전에 한번 도어키퍼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아서 문을 고정시킬 수도 있지만, 뭐 그냥 나간다, 잠깐 나간다 하면은 여기 이제 도어키퍼라는 부분 여기다가 요걸 놓고 이렇게 쭉 당겨주면은 문이 펄럭거리지 않고 잘 이렇게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깔끔하게 신경 잘 썼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어를 닫아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퍼가 모이는 부분에는 이제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덧대놔서 그런 지퍼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있고, 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도어, 이제 메시 도어를 닫아서 고정을 하게 되면, 열어서 고정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닫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형태가 보여집니다. 열었을 때 그리고 닫았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는, 한쪽의 지퍼는 따로 그 플라스틱 손가락 거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잡고 여시면은 외부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너 공간의 크기는 더 뭐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스펙상으로 봐도 2m 18cm, 2m 24cm, 그리고 좁은 쪽으로 봐도 152cm 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매트를 놓고 안 놓고 떠나서 그냥 두 사람은 아주 넓게, 세 사람도 이렇게 엇갈려 잔다면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자, 실내외 디테일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장단점과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단점과 총평 해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아주 명확한 텐트죠. 특히 국내에서 갈 수 있는 환경상에 따져봤을 때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장점, 넓고 튼튼하다. 단점, 무겁다. 그리고 크다. 부피가 크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보자면,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넓은 부분은 확실히 좋습니다. 이너 텐트에 들어갔을 때 공간감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높이도 높고, 그리고 뭐 좌우 전부 넓습니다. 그리고 포켓도 굉장히 많아서 뭐 짐을 보관하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익스페디션한 환경에서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튼튼한 점, 폴대 구조를 아까 보여드렸지만 폴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바람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더불어서 플라이에도 가이드라인들 포인트들을 보면은 한쪽에 총 3개씩 해서 총 6개의 가이드라인 포인트를 마련되어 있는데, 그 6개의 포인트 중에 4개는 3점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텐트 전체적으로 걸리는 힘을 분산하는 정도는 총 14개의 포인트의 힘을 분산시켜서 가이드라인을 걸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힘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견디는 건 그냥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많이 쌓이더라도 눈에 의해서 텐트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은 명확한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무거운 점, 이제 4kg, 국내 환경에서 사용되는 2인용 기준, 뭐 2, 3인용 기준 백패킹 텐트에서 4kg가 넘는 텐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점은 단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패킹했을 때 부피도 굉장히 큽니다. 나일론 립스탑에 이제 실리콘 코팅되어 있는 그런 패킹이 잘 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폴리에스터에다가 PU 코팅을 해서
물론 내구성은 더 좋게 만들었겠지만 패킹했을 때 부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폴의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폴 아까 보셨다시피 폴이 이만큼 돼요. 한 짐이 폴이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를 보여준다는 점은 국내 환경상 잘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라이의 내수압이 1200밖에 안 된다는 점은 비가 오는 지역에서 일단은 쓰기에는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이 내리는, 그냥 항상 눈만 내리는 곳에 쓰기에 적합한 텐트로 만들어져 있는 텐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국 환경이 정말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굉장히 덥고 한겨울에 또 겁나 춥고 이런 환경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서 한겨울에 쓴다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비가 아니라 눈이 올 때는.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저는 겨울에는 가끔 쓸 것 같아요. 뭐 이제 쉘터를 들고 갈 수 없는 곳도 있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미스테리 월이라든지 아니면 잭쉘터라든지 이런 류들의 텐트가 아무래도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곳에서 쉘터로 겸해서 쓰기에는 괜찮을 텐트일 것 같아요. 한 3, 4명 정도는 충분히 내부에 수용할 만한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한 4명 정도는 둘러 앉아가지고 내부에서 식사도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쉘터 겸 쓰기에는 충분한 공간과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서 사이좋게 짐을 나눠서 들고 간다면은 뭐 누구는 폴을 좀 들어주고 누구는 스킨을 들어주고 한다면은 뭐 두세 사람이서 나눠서 들고 간다면 뭐 충분히 무게 부분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맞지 않는 텐트지만 올 겨울이 된다면 생각이 날 만한 그런 텐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상 배낭의 민족의 레아블라스미였습니다. 아유,